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현재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저 혼자만 간직하기엔 벅차고 가족들과만 나누기엔 아까워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기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돌아온 거라고 표현하지만 제 기억 속엔 한국에 대한 장면이 없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고, 단지 저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저는 입양아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백인이셨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차별하거나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어를 하고 한글로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모두 그분들 덕분입니다. 본인들도 여유롭지 않았지만 저를 위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에게 부탁해 한인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제 뿌리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해 주셨어요. 매주 한 번씩은 한국어로 말하는 시간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툴지만 함께 한국어를 배워갔고,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너 같은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겠니? 너 같은 보석이 태어난 나라라면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라일 거야.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인지 한인 교회에서 먹었던 김치를 지금도 한인마트에서 사 드신답니다. 저에게 한국은 현실보다는 친근하면서도 환상 같은 나라였어요. 미국은 제게 실제의 나라였고, 사랑으로 저를 품어준 분들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 뭐든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멀지 않은 곳에서 취직해 일도 하며 지냈고, 미국 외의 삶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근처에서 운동을 하던 중 한동양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억양의 한국어로 유학생이세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저는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며 영어가 더 편하시겠네요. 라고 다시 물었고,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입양되었다고 말하면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라며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도 잘 모릅니다. 생후 3개월도 안 된 아기가 되어 비행기를 타고 이 미국 땅에 오게 된 것뿐이니까요. 그래서인지 동양인, 특히 한국인을 만나면 습관처럼 먼저 제가 입양하라고 말하고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가 더 편하겠네요라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다르고 더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며 점점 가까워졌고, 거의 매일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 대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엔 한국에 돌아가 직장 경험을 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더 큰 회사에 취직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군 복무가 의무지만 그는 어린 시절 큰 부상을 입어 면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어 공부에도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의 사랑도 점점 깊어졌고, 어느 날 그는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와 헤어질 수는 없었고, 또 제 뿌리가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싶기도 해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저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많이 놀라셨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며 제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모아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의 부모님은 한국에 돌아가 다시 식을 올리자고 하셔서 두 가족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매일 연락했고,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기로 약속한 뒤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정말 멋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이며 풍경이 책이나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음식도 미국에서 먹던 한국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먹은 떡볶이는 정말 놀랄 만큼 맛있더군요. 김치도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배추김치만 먹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친절했고 좋았습니다. 물론 가끔 말이 너무 빨라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었지만 미국보다 사람들이 저를 덜 신기하게 쳐다봐서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간혹가다 교포세요? 라고 묻는 분도 있었지만요.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집이 미국이에요. 우와, 진짜 미국 사람 같아요. 하며 수업에 흥미를 느꼈고, 저는 그 반응들이 무척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국 전통올레로 결혼식을 한 번 더 올렸는데, 한복이 정말 화려하고 예뻐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머리 모양과 전통 화장도 재미있었고요. 남편은 꼭 영화 속 주인공 같다고 말하며 흐뭇해했고, 사진을 본 저희 엄마는 꼭 귀부인 같구나 하시며 제가 쓴 작은 장신구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서 가장 화려하고 예쁜 것을 골라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고, 나중에 미국에 갈 때 한복도 사드리자고 약속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낯선 것을 배우고 체험하며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가끔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었습니다. 문득 나를 낳은 부모님도 이 어딘가에서 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혹시 찾게 되었는데 다른 입양아들이 겪는 것처럼 저를 거부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당신이 원할 때 결정하자. 난 언제든 찬성이야. 라며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이 어떤지 몰랐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과 연락할 때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한국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렸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저에게 반갑고 즐거운 나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과 괴로움이 함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명절이 되어 남편의 고향집에 가서 친척들과 모이게 되었고 그 시간들은 저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이 같은 마을에 살고 계셔서 집들을 오가며 한국의 전통을 배우는 일이 재미있었거든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친척들과 다 같이 모였는데 그중 남편의 사촌 중에 간호사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추천하며 이 사람을 봐요. 너무 닮지 않았어요? 살이 조금 빠져서 그렇지. 표정이나 분위기가 정말 비슷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기하듯 과장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영상을 틀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영어 욕이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여자의 다른 영상들을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과는 다르게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영상의 내용도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치료를 받는 시간, 약을 먹는 일상, 환자 식단에 대한 설명까지 그녀는 본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나누며 사람들과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영상들을 보면 볼수록 마치 또 다른 제가 화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그녀가 힘들어하면 나도 같이 아픈 것 같았어요. 얼굴이 닮은 걸 넘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고, 그녀와 저는 뭔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영상 속 그녀의 표정이나 자세를 따라 해보니 정말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의 영상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혹시 형제나 쌍둥이가 있다고 부모님께 들은 적 없나요? 저는 미국에서 자란 입양아예요. 결혼 후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연히 아는 분의 추천으로 당신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와 너무 닮아서 이렇게 연락드려요. 정말 장난이나 사기가 아닙니다. 괜찮으시면 꼭 답장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업로드 영상이 6개월 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을 넘게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녀가 혼자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건강이 악화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영상에서 나오던 역에 가서 전단지라도 돌려볼까?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제 사진을 넣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닮은 여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시다면 제게 꼭 알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이 사진과 닮은 분이라면 먼저 와서 말 걸어주세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마침 제가 일하는 학교는 방학이 없었기 때문에 휴일을 이용해 전단지를 들고 그녀가 영상에서 자주 내리던 역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병원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시간대를 맞춰서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녀를 먼저 알아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녀를 아는 사람이 사진을 보고 알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혹시 그녀가 직접 전단지를 보고 다가와 주기를 바라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전단지를 열심히 돌리면서 말이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애쓰는 저를 보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제발 빨리 나타나서 우리 셋이 고생 좀 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줘. 나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볼게. 그렇게 그는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그녀의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연락을 할 수 없는 건 아닐까? 혹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남편의 사촌이 병원에 근무하니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사적인 일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기에 결국 포기했어요. 그렇게 5일 정도를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한참을 망설이며 제 전단지를 바라보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여준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면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화면 속보다 더 말랐고 초췌했지만 분명 그녀였어요. 저도 마스크를 내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형제가 있다고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저는 고아라서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혹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맞아요. 제가 댓글 남겼어요. 답이 없어서 무례한 줄 알면서도 이렇게 찾으러 왔어요. 우리 정말 많이 닮았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함께 조용히 자리를 옮겨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작고 조용했지만 너무 물건이 없어서 조금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온 날이라 많이 지쳐 있었지만 저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우리는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닮아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드디어 만나게 되어 그런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도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주 아파서 잦은 병치레가 있었고, 입양한 양부모는 그녀가 자신들의 삶의 짐이 된다고 느껴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의 한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5살 무렵에 다시 한국의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지만, 새 부모님은 매일같이 다투며 큰 소리를 내는 가정이었고, 결국 이혼하면서 그녀는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가 7살 무렵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마르고 힘이 없어 보였는지 원장 수녀님이 그녀를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수녀님, 저 이제 아무 데도 안 갈래요. 제발 절 또 보내지 마세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마음을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보육원에서 계속 자라게 되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 대학에는 가지 못한 채 회사에 다니다가 병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투석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닮았는데 살아온 인생은 너무 다르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삶이 너무도 아프고 외로웠기에 나와 닮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혹시 진짜 쌍둥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병원에 가서 머리카락을 뽑고 입 안을 긁어 DNA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했고, 그동안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녀가 잘 지내는지 확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쌍둥이가 아니라고 해도 그녀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전화를 받았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바로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입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태어났지만 각각 입양되어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아온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만나게 해서 미안해.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야 찾은 내 자매야. 내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혼자 아프게 두지 않겠다고.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더니 그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찬성이야. 하지만 당신의 건강이 걱정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더 많이 챙겨 먹기로 약속해 줘. 그렇게 그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도 제 뜻을 전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싶다고요. 그러자 그녀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기적 같은 사람이 나타나 주길 바랐지만 그건 현실에선 너무 먼 얘기라 포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아프게 되면 어쩌지? 그게 더 두려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린 이제 겨우 만났잖아. 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리고 내가 없는 삶은 상상도 안 돼. 내게 신장을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부탁이야. 나에게 그 기회를 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야. 너무 외로웠고 가족이 생길 거라곤 꿈도 못 꿨어.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야. 하지만 내가 널 아프게 만들면 어떡하지? 너까지 고생하게 되는 건 너무 미안해.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자.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렇게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쌍둥이라 그런지 혈액형도 같고 이식 적합도도 아주 높다고 하며 수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술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내 생명의 절반을 나의 자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간호사들도 놀랄 만큼 우리 둘 다 회복이 빨랐고 수술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병원에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매일 전화를 걸어 너무 보고 싶다며 장난 섞인 투정을 부리곤 했죠. 그런 남편이 귀엽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수십 년의 시간을 이렇게라도 채워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같은 약을 먹으며 함께 회복해 나갔고 그녀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몰라보게 건강을 되찾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하루하루가 기뻤습니다. 그녀가 건강해지면서 얼굴에 살이 오르니 저와 더 닮아 보였습니다. 서로 마주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날 정도로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30년 넘게 헤어져 있던 진짜 자매였으니까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저희는 해외 입양아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둘이 함께라 더 큰 용기가 생겼고 우리가 왜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했는지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류를 제출하고 머리카락과 입 안세포를 다시 채취했습니다. 단체 측에서는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 부모님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을 찾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그녀와 나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고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함께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 사진들로 앨범을 만들었고 이번 여름 휴가에는 미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을 함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고 어머니는 이런 보석이 하나가 아니었구나. 어서 와라. 나의 또 다른 보석아. 내가 딸이 하나 더 있었구나. 하며 그녀를 꼭 안아주셨어요. 부모님은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셨고 저희가 가져간 그녀의 앨범과 몇 장 되지 않는 어린 시절 사진을 함께 비교해보며 웃고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고 한 가족으로 연결되는 감동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수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너희는 용감한 여전사 같다. 이제 둘이서 지구라도 구할 것 같은데 하시며 웃으셨고 모두가 함께 껴안고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제 형제들도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여동생은 언니를 뺏긴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는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었잖아. 양보할게. 똑같이 생긴 또 한 명의 언니가 생겼다니. 나도 좋아. 라고 말해줬습니다. 오빠는 한숨을 쉬며 세상에 여동생이 둘이라니 하면서도 그녀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어머니는 저희 자매에게 똑같은 잠옷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꿈나라에서도 헤어지지 말라고. 너희는 늘 함께 있어야 해. 라고 하시며 웃으셨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준 이런 예쁜 잠옷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을 통역해 드리면서 저도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 식구가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게. 그리고 나를 찾아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넌 진짜 천사야. 그 말을 듣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은 장난스럽게 도대체 누가 언니야? 라고 묻지만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쌍둥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너무 예쁜 사돈이 생겼다며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해요라고 하셨고 사실 저 임신했습니다. 이제 임신 9주 차인데 쌍둥이라 그런지 벌써 배가 좀 나왔어요. 그녀는 내가 이모니까 어떤 놈들이든 나와봐.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하며 저보다 더 열심히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다시 열심히 시작했고, 이제는 병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요즘 그녀는 저희 엄마에게 제가 좋아하던 음식 레시피를 물어보며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까지 우리가 지켜야 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해. 혹시 뻔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자매가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행복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